이 원산면은 앞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될 것이고 정말 황금과도 같은 토지들이 될 텐데, 그중에서 이제 가까운 곳들은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나 용인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같이 택지 개발이 되는 이쪽에 이제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은 임시적으로 이런 도로를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만들어 놨지만 이쪽 라인에 뭐가 들어온다? 준주거 지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당 힐타운 앞쪽으로 이 일대가 뭐가 들어온다? 이주자 택지가 들어옵니다. 여기 협력업체 부지고 이쪽에 이주자 택지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 선이 여기까지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향후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관통이 되고 이렇게도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 4차선 도로에 노출이 되는 것이면 굉장히 좋고요. 이 4차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주자 택지는 나중에 이 위쪽이 분명히 아마 개발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를 넘어서서 이 위쪽의 일부 지역들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이 돼야 돼요. 왜냐면 평택 같은 경우는 405만 평이 같이 개발이 됐잖아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주자 택지뿐만 아니라 고덕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1단계, 2단계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그 아파트도 기숙사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월세로.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얼마 전 원산면에 가서 찍은 영상인데요, 용인 SK 하이닉스는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갖게 해준 곳이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곳이라 애착이 가는 곳인데요, 지금 현장을 보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았던 산이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4년 만에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동 남사 같은 경우 3년 뒤 공사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년이란 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3년이 묶였는데 이제 대략 2년이 좀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나가게 될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 현장 인근 주거시설과 하이닉스로 인해 반도체 협력업체 부지가 거의 전무한 원삼 인근의 어느 곳이 협력업체 부지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용인과 안성의 투자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산을 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 산에 정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게 맞냐, 반도체 공장이 여기에 들어오면 한남정맥 이렇게 둘러싸인 산이 있는데 개발이 되냐, 그리고 이 하이닉스 부지도 굉장히 높은 산 같은데 언제 개발이 되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높았던 산도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평지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사가 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산을 깎아서 흙을 반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높았던 흙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어서 평탄화 작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토목공사가 앞으로 더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평택 삼성반도체보다는 토목공사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좀 빠르게 들어온 업자분들께서 건축을 해서 건축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이자를 내는데 좀 힘이 드실 수는 있지만, 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닉스는 공사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나 건축 가능한 6m나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부지들 같으면 계속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가현리 아래쪽에 있는 원룸 부지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실이지만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보니까 한 250 정도에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은 땅값이 그쪽 라인이 한 4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땅을 좀 싸게 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건축 비용도 지금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본격적으로 토목이 다 마무리가 돼서 본격적인 인부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면 굉장히 이 주변은 또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협력업체 부지 일부와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가 공사하는 부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는 보면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 요 이주자 택지는 정말 이 용인 SK 하이닉스에서도 노른자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나 아파트 부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 탐내하고 향후에 2027년 상반기에 이곳은 완전히 등기가 넘어갈 예정인데, 이 이주자 택지 같으면 정말 원삼 SK 하이닉스 인근 이 주변도 땅값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지만, 이 이주자 택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딱 필지를 이렇게 예쁘게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필지들 같으면 앞으로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핵심 입지, 영구적인 입지,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이주자 택지에 관한 것은 제가 땅에 미친 농부 블로그에 또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이주자 택지에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이주자 택지가 거의 2,000개 가량 됐었고요, 그리고 협의자 택지 1층, 2층, 3층 져서 세 가구 들 수 있는 협의자 택지 같은 경우도 거의 2,000개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4,000개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택 같은 경우도
이주자 택지라든지 협의자 택지 굉장히 피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고 굉장히 각광받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원산면은 이주자 택지가 딱 72개예요. 이거 한번 쭉 자세하게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용인 SK 아까 하이닉스 공사하는 현장이 이 아래쪽,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협력업체 부지가 들어오고요. 왼쪽 편에 원산 면소재지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시설이 이제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 이주자 택지인데,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실 수 있으니까 한번 평택을 가볼게요. 평택 삼성반도체에 왔고요. 이렇게 삼성반도체 공장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나마 평택은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고덕신도시가 준비가 돼 있었고, 삼성반도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405만 평의 고덕신도시가 함께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수많은 아파트나 이주자 택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택지가 그 당시에 이제 딱지 거래라고 하죠, 소위. 이게 딱지 하나가 원주민이 적게는 한 3천만 원에 판 게 피값만 3억에서 5억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위치나 입지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원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이택지가 지금 보면 몇 개다? 쭉 보시면 이렇게 해서 7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P라는 게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이런 것들 같으면 지금도 3억에서 5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주민들이 예전같이 3천만 원, 5천만 원에 팔아서 P가 5억 갔으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곳은 이미 필지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기도 참 쉽진 않고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P가 예전에 평택이나 동탄처럼 낮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쭉 공급 위치를 보면 이 택지 같은 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라인들이 4차선 대로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주자 택지 필지가 이미 이렇게 구획이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만 따로 보니까 잘 모르시지만 앞쪽 보면 중로 2류라고 해서 4차선이 들어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요 앞쪽엔 벌써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 아래쪽으로 이렇게 준주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나오고 준주거에서 나오는 요 메인 입지들, 이런 코너 자리들 같으면 아마 72개라서 여기는 안쪽이든 바깥쪽이건 다 한 바씩당 들어오고 전부 다 꽉 차겠지만, 굳이 또 한번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다면 이런 코너 자리들의 입지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가격대가 아무래도 안쪽이, 여기는 P를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가늠이 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이런 대로변에서 이게 노출이 되는 라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너 라인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시 지도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아까 이 왼쪽 편이보다 협력업체 부지입니다. 하지만 협력업체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남사이동 같은 경우 보면 협력업체 부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비중, 이택지 그리고 신도심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만 평가량을 또 확보를 해줬는데, 지금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부족해요. 이주자 택지 이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도 지금 도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 405만 평이라는 그렇게 큰 개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그곳에라도 막 집어넣고 했는데, 이 원산 같으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현장학습 임장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2번씩 갈 때도 있고요, 하루만 갈 때도 있는데, 오늘 촬영하는 시점이 5월 10일인데요.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어제 수요일 날도 제가 현장에 가서 원삼도 가보고 안성도 가봤는데, 원삼은 공사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주변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결정하는 게 쉽진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원삼 같은 경우는 저는 원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그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곳 같으면 향후에 도로가절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이 주변은 이미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음에 업자들이 들어오거나 건축을 해서 임대 비용을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 임대 비용 대비 역산을 해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주변은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정말 지어서 건축을 할지 아니면 임대해 줄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2, 3년 전부터 이 오른쪽 편은 송전탑이 있건, 그리고 이 오른쪽 편인 생태 1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옥토 1등급, 이런 자연 생태계에 대한 등급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 3년 전부터 이곳이 개발될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땅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없는 과정 가운데서 IC에서 들어오는 메인 입지의 바로 오른쪽이고요. 이 입지가 어느 곳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들어오는 이 아래쪽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곳은 이 라인입니다. 옛날에 용인시 축구센터가 있던 자리죠. 이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도로가 생기는데,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남용인 IC가 나와요. 남용인 IC는 뭐냐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IC가 생기는 부분이요. 이 IC가 생기는 부분 라인들을 보면 차량 소통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지금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 형성되어져 있고, 여기가 원삼일반 산업단지일 거예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지금 되어져 있는데, 벌써 이 오른쪽으로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단지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자료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용인시에서 이번에 제3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고시 공고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존의 안성의 도당리, 사합리, 그리고 독성리, 중릉리 일대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이미 지정해서 고시 공고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음에 3단계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백안면 그리고 원산면 일대에 추가적으로 목신리라든지 그리고 백안면 같으면은 거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 분포가 됐고, 특히나 여러분 제가 다음 영상들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좀 개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전에 제가 화성의 땅에 투자를 하면서 제가 산 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곳에 땅을 샀기 때문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말 전에는 뭐였었냐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라는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 땅을 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한 지역 화성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인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시면 이렇게 안성시에서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을 벌써 지정해가지고 지형 도면을 고시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도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 해서 고시가 됐고, 벌써 안성시 지형 도면 고시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용인이나 화성처럼 아직은 개발 압력이 아주 강하게 몰려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준 것이 일부 계획관리 지역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산 같은 경우 그리고 백안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심하게 몰리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 두 가지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으로 지정해 줬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도면이랑 같이 첨부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쪽 라인이 뭐다? 벌써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용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일부 지역은 잠깐 가서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계획관리 지역들입니다. 보시면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도면에서 나와 있죠. 이쪽이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계획관리 지역인데, 이쪽 보시면 벌써 산업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 그래서 하이닉스 공장 주변은 대부분 뭐로 되어 있다? 산업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부지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야 줘야 되는데, 이 주변에 이제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쪽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산업형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쪽으로 물론 송전탑이 지나가지만 송전탑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쪽은 뭐다? 이제 산업형으로 산업단지들이 계속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구역을 지정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녹색은 뭐냐면 산지관리형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뭘로 볼 수 있냐? 지금 법내를 보면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의 법내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암으로 가는 이쪽 라인들은 녹색 자연 녹지 지역을 뭘로 해줬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그럼 이곳들은 어떻게 되냐? 자연 녹지 같으면 건폐율 20의 용적률 100%를 건폐율 30의 용적률 100%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용인 원산면 백암면일 때는 개발 압력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했다. 그래서 이것에 포함되는 곳들은 뭐가 되냐면, 주거형은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한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영상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라인은 뭐다? 벌써 산업단지형, 그 다음에 산지관리형으로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됐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원산면 소재지, 이 원산면은 앞으로 굉장히 핫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정말 황금과도 같은 토지들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가까운 곳들은 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나 용인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같이 택지 개발이 되는 이쪽에 이제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은 임시적으로 이런 도로를 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만들어 놨지만, 이쪽 라인에 뭐가 들어온다? 준주거 지역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당 힐타운 앞쪽으로 이 일대가 뭐가 들어온다? 이주자 택지가 들어옵니다. 여기 협력업체 부지고 이쪽에 이주자 택지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면 선이 여기까지 끊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향후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관통이 되고 이렇게도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 4차선 도로에 노출이 되는 것이면 굉장히 좋고요. 이 4차선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주자 택지는 나중에 이 위쪽이 분명히 아마 개발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자연녹지를 넘어서서 이 위쪽의 일부 지역들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이 돼야 돼요. 왜냐면 평택 같은 경우는 405만 평이 같이 개발이 됐잖아요. 삼성이 들어오면서 이주자 택지뿐만 아니라 고덕신도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1단계, 2단계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그 아파트도 기숙사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월세로. 그리고 보면 이 주변에는 많은 공장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반도체 아래쪽에 48만 평 소부장 특화단지 제외한 나머지 오른쪽 편에 이렇게 공단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공단들이 결국은 비싼 가격을 준다고 하면 팝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가까운 곳 보면 지산처럼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공장형 건물들도 올라가고 있어요. 왜? 기존에는 건폐율이라는 게 있었지만 이런 기업 하시는 분들은 건폐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용적률은 거의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단층으로 건물들을 짓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여기도 없거든요. 그럼 향후에 이런 곳에 삼성이 못 들어간 협력업체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 이런 분들이
공장 용지를 팔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공장을 팔아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이 평택 같은 경우는 지역들이 많이 있었지만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 같으면 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말 기회의 땅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가면 늦지 않았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평택 삼성반도체가 만으로 7년차 공사하고 있는데요. 불과 2년 전, 3년 전 지금도 가면 기회가 없을까요?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원삼은 평택의 5년에서 6년 전 모습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쭉 보시면 이 원삼 같으면 이런 경기니까 그렇지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 인근에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도 알면서도 이곳에 선뜻 투자하시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없으시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정말 이곳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제 영상을 보실 때는요, 아 그렇지 땅민홍 말 맞아, 너가 하는 거 나도 다 이해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일상생활에 젖어들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자꾸 걱정하는 목소리, 뉴스나 언론 보도를 들으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들만 계속 접하시다 보면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이 증가하고 내 노후 자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토지 투자에 처음 관심은 가졌지만 그것을 내가 이뤄보지도 못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젖어들어서 월급 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곳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며 안타까워 하시면서 다시 2, 3년 뒤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토지 투자나 어떤 투자로 수익을 보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지금도 많이 만나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원산 같은 경우는 정말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용인, 원삼 그리고 안성까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이슈가 있는 지역들,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은 토지 투자하시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